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총선이 끝난 지 5일이 되는 오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왜냐하면은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재판에서도 이긴다? 그게 독재국가인데요. 그러면은 사법부가 뭘 필요로 합니까? 선거에서 이기면은 재판에서도 이긴다? 반대가 돼야 되죠.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재판에서 져가지고 당선 무효가 되고 구속됐다.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7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 닉슨이었습니다. 닉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부하들이 민주당 대통령 선거 사무소에 침입해가지고 도청 장치를 설정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혔습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 호텔이 워터게이트 호텔이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그런데 그 선거에서 어떻게 됐느냐. 닉슨이 역사상 남을 만한 압승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맥거번 후보인데 압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럼 워터게이트 사건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닉슨이 그러면은 면죄부를 받았습니까? 천만에 반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계속 기자들이 파고들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특별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딱 2년 뒤 1974년 8월에 닉슨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하지 않으면 탄핵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나라도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걸 혼동하는 식으로 글을 자꾸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이다.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나와야죠. 왜냐? 법입니다. 법. 자,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황운하 씨죠. 황운하. 이 사람 경찰의 엘리트죠. 왜냐하면 경찰대학교 1기 출신이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을 신분인데 출마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느냐. 경찰 출마하려면 경찰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의원 면직시켜달라고 했더니 이게 또 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또 의원 면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 신분이 지금 경찰관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그 직은 이제 맞지 않고 있지만 일단 신분은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신분을 앞으로 계속 가지면서 이 사람은 경찰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겸직하는. 선관위에서도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출마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마. 그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 중구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면 자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대요.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 재판 엄정하게 해서 선거는 선거고 법은 법이다. 재판은 재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원천적 부정선거고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 파괴 내지 법치 희롱 선거판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으로 13명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다 구속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검찰이 봐준 거죠, 사실은. 그 피해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낙선이 됐죠. 부정선거 공작에 걸려가지고 낙선된 김기현 씨는 이 사람이 울산 남구을에서 큰 차이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울산 선거의 피해자가 당선이 되고 가해자 혐의로 지금 기소된 사람도 당선이 됐습니다. 한국 참 선거판,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됐냐.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황운하 씨는 아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겠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당이 완전히 법치 파괴에 앞장서, 선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북 익산을에서 당선된 한병도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아마.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시키고 싶었던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가 있었어요. 임동호라는 사람인데, 임동호 씨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고배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오는 23일 황운하 씨와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오는 23일.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두 사람을 공천을 하고 당선까지 됐다 이겁니다. 당선까지 됐다. 유권자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공천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법의식이, 준법의식이 이러면은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선거법을 무시하는데, 상식을 무시하는데, 기본 인륜을 무시하는데, 그러나 재판은 재판대로 열리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썽 많은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느낌이 황당하고 오만방자하고 참 문재인 정권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구나 하는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이 사람은 비서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이었는데,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이니까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네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위조했다는 거죠. 허위로 발급해가지고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활동 확인서, 허위 위조된 확인서를 가지고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서 합격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것도 내일 첫 공판이 열린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중할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쿠데타란 말까 있었네요. 쿠데타. 윤석열 씨를 향해서 쿠데타. 검찰 기소의 최당선자는 쿠데타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출범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세력의 사적농단을 수사할 것이다. 자신을 조사했다고 해서 검찰을 쿠데타라고 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일종의 보복을 하겠다고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운명이 될 것이냐, 법치가 살아있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내일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한 두 건 더 고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이 열린민주당이죠. 이번에 비례정당으로 급조한 열린민주당으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법치는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정치가 법을 만듭니다. 정치가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정치는 법 아래에 들어갑니다.
정치가 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법을 마음대로 움직인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독재국가가 되죠. 정치는 법을 만들지만 법치는 정치를 통제합니다. 정치는 법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법치 위에 올라가 버리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면은 죄도 없어진다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겨도 죄는 죄다. 이게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와 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선거는 선거고 죄는 죄다. 선거에 이겨도 죄는 받아야 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을 잘 격려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의 임무로 남았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위에 법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